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요 하밀토니안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베리어블을 체인지함으로 인해서 요 하밀토니안이 왜냐하면은 2n분의 dp의 제곱 더하기 2뉴분의 이렇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포텐셜인데 요것이 이제 요 R1R2가 들어가는 거니까 R1R2가 들어가는 거는 좀 전에 이제 여기 그 relative coordinate 이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웠지만은 스몰 r이 이제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였으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r1 r2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지 요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v를 표현할 때 이 v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R이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제 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결국 이제 이걸 쓰고 2n분의 p제곱 더하기 2뉴분의 p제곱 더하기 v 절 이것에 이제 파동함수가 아까 파동함수가 여기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사이에 이렇게 아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이것으로부터 이제 아까 h 사이 하면 이제 요거 갖다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이제 개 에너지가 2면은 2 곱하기 사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좌표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좌표 변화를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 기술하는 방식만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달라졌다. 그 이제 문제 있죠. 에너지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풋사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R1, R2가 이제 요 V가 이렇게 바뀌었듯이 V가 R1, R2에서 R로 바뀌었듯이 풋사이도 마찬가지로 R과 R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요거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데 에너지가 바뀌겠냐는 거죠. 바뀌면 안 되죠. 그죠? 이 표현 방식만 바꾼 거니까 당연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건 같아요. 같은 거고 이제 사이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는 것이 나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근데 그냥 이것도 이제 요 형태를 알아야죠. R이 그냥 R에만 관계하는 경우, 이렇게 R에만 관계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요게 이제 R에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파동함수를 이제 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라지 P예요. 라지 P. 요 P라고 하는 거는 지금 스몰 P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라지 P. 여기다가 낫에 라지 R 이렇게. R은 좀 전에 센터 매스 코디네이트 한 거, 그거. 나누기 H 바. 그러니까 이 라지 R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나의 그 위상 벡터로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 사이에서 요 부분, 요 아래 관련되는 부분은 요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중요한 게 렐러티브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U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갖고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요거를 일단 집어넣는 거죠. 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V는 이제 요거는 이제 V에 R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U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만족하냐 하면은 이 뉴분의 이거 스몰 P예요. 이건 스몰 P예요. 요 P라고 하는 거는 아까 스몰 P 있죠. 이거 요 스몰 P가 뭐였냐 하면은 n분의 1에 m1 m2 m2p1 마이너스 m1 p2 한 거. 이거예요, 이거. 스몰 p. 요건 라지 p고, 요 p는 라지 p예요. 이거고, 요 p는 스몰 p예요. 거기 잘 보세요. 스몰 p예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V의 R 이거 요것의 UR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거 똑같은 2에서 마이너스 요것에 의한 운동 에너지 이 라지 M분의 라지 P예요. 라지 P. 요 P는 요 P예요. 라지 P예요. 라지 P. 구분을 잘해요. 여기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면 여기는 짝대기 이렇게. 여기는 없고, 여기도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면 라지 P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UR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저기 투바디 프로블럼이었는데 그것이 이펙티브한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리듀스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자면은 결국 이제 투파트 요것이 이제
투 파티클 이퀘이션이라면은, 그죠? 이제 제가 두 개죠, 그죠? 투 파티클 이퀘이션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원 파티클 이퀘이션처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죠? 원 파티클 equation for a particle with reduced mass. 이거 뮤죠. reduced mass 뮤 여기서 moving in potential V의 R 네. and 에너지 E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E였는데 그죠? 그래서 요 에너지 E는 뭐 요 파티클 1에 대한 에너지와 파티클 2에 대한 에너지의 합이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요만큼 줄었어요. 요만큼 빠져나와야 돼, 그죠? 에너지 E가 이제 줄어들죠. reduced by kinetic reduced by kinetic energy 이거만큼 요 카이네틱 에너지만큼 줄어든 그런 이제 원 파티클 이퀘이션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찾아야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아주 깔끔하게 되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되는 게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 다음에 다음 챕터에 나오는 힐륨의 경우에 이제 아까 그 원자핵은 무거우니까 고정돼 있고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하게도 그렇게 됐으면 참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뭐 다른 데 쓸 데가 있느냐? 쓸 데가 있으니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이제 적용되는 기회를 찾으면은 이렇게 이펙티브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제 힐륨 애톰의 경우에 이걸 이제 못 쓴 거죠. 힐륨 애톰의 경우에 이걸 못 쓰고 왜냐하면은 이제 힐륨 애톰의 포텐셜을 보세요. 이게 될 게 아니죠. 이거를 이제 저거를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힐륨 애톰의 이제 14장에 그래서 이것이 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것이 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제 힐륨 애톰의 경우에조차도 이제 투 파티클 시스템이긴 한데 힐륨 애톰의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애톰의 경우에 어떻게 되면 하밀턴이 한번 보세요. 2배 m의 이제 전자의 질량이죠, 그죠? 전자 m2의 p1의 제곱 그리고 여기 2배 m 똑같은 전자죠, 그죠? p2의 제곱. 여기까지는 뭐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각각의 포텐셜이 원자에게서부터 나오는 포텐셜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 어디다 쓸까요? 4파이 엡실론 제로의 거리 R1.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러니까 2배의 2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원자에게 프로톤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하나가 원자에게 포텐셜이 R2의 2배의 2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자와 전자 사이의 포텐셜은 좀 가능성이 있죠. 더하기 분의 1에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 이렇게 상대적인 거리. 그 다음에 전자는 2니까 2제곱. 전자와 전자 사이의 리펄시브 포텐셜이죠. 그래서 포텐셜이 이렇게만 되면은 바로 이제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에 바로 해당되는데 문제가 이제 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안 되는 것이죠.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적용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에 이제 이거를 등용한 거는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뭐 저기 파울리의 uncertainty principle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그런 그 개념들을 우리가 저기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이제까지 했던 이제 이 개념들을 갖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준 게 아닌가 보여지고, 이제 쉽지가 않아요. 뭐 포뮬레이션까지는 어떻게 이제 되겠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곧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다음 섹션이 이제 동일한 입자, identical particle에 대해서 보면은, 왜 우리가 이제 동일한 입자라고 생각하냐면, 힐륨 애톰에서 왜 이제 우리가 입자를 이제 아이덴티컬하다. 아이덴티컬한 거는 이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이덴티컬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컬하다는 얘기는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in distinction 일렉트론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뭐 힐륨에서 이제 파티클 1, 파티클 2 해서 이제 포텐셜은 따로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 두 개의 파티클이 이제 구분 가능하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어떤 그런 이제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얻어낸 실험 장비에 의해서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어떤 뭐 전기 전도성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빛을 쪼여서 뭐 그 반응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이제 실험 결과들이 이제 재현성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험 샘플을 가지고서 여기서 잰 거하고 뭐 저 바다 건너서 저 미국에서 잰 거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그거 같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까 실험 장비를 들고 미국으로 가서 잰 거하고 여기서 잰 거하고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 이제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일렉트론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실험한 거는 어떤 특정한 일렉트론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나와서 이제 실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저 미국에 이제 건너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시간도 이제 경과하고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뭐 빛을 쬐었을 때 거기 빛에 딱 얻어맞은 일렉트론이 여기서 맞은 일렉트론하고 같겠어요, 설마?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했을 때 빛을 쬐어줬을 때 빛에 딱 반응해서 이제 결과를 내준 일렉트론하고 이 시료를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실험했는데 그때도 마침 똑같은 일렉트론이 탁 맞아가지고 실험 결과가 됐다. 그거는 우리 못 받아들이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됐을 때의 그 이제 반응한 일렉트론과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의 그 반응한 일렉트론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실험을 여기서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좀 시간 지났어. 뭐 1분 지났어. 1분 지나고 실험을 다시 했어. 그러면 1분 전에 빛에 반응한 일렉트론하고 그 다음 1분 후에 빛에 반응한 일렉트론하고 같은 일렉트론이겠느냐? 그건 이제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럼 그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티클의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분명히 각각의 실험마다 그 실험에 참여한 그 일렉트론이 다른 일렉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 결과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자는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좋은 어떤 게 있겠느냐? 더 좋은 어떤 증거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컬하다는 의미는 왜 아이덴티컬하냐 하면은 구분하지 못해서 아이덴티컬하다고 한 건데, 구분하지 못하는 거는 왜 구분을 못하느냐? 실험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 실험할 때마다 똑같은 일렉트론이 실험에 참여해서 똑같은 결과를 내줬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다른 일렉트론들이 실험의 그 결과를 주는데 기여했을 텐데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일렉트론들은 구분하지 못한다. 나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이덴티컬하다. 이렇게 말로 우리는 이제 그 파티클이 구분할 수 없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